이상기후가 농작물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에 열매 터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중소형 조선소의 특수선박 수주 지원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길과 공원, 공간을 확충하는 해피챌린지 사업이 그 일환인데 4일 열린 준공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경남 뉴스입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에 개화 시기가 늦어져 꽃 없는 국화축제 소식 전해드렸죠. 이 같은 이상기후는 농작물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수확이 한창인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에는 열매 터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수원 바닥에 널브러진 사과들. 자세히 보니 껍질이 갈라져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과 표면이 칼로 베인 듯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열매 터짐 현상이 발생한 피해 사과인데요. 농가에서는 이런 피해가 밀양 얼음골 사과 생산지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멀쩡한 사과를 수확하고 있지만 상처 없는 사과를 골라내기도 어렵습니다. 열매 터짐 증상이 수확할 때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장 중 뒤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지 부분에 약간 터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올 같은 해는 옆구리에다가 다 터져버리니까 봄에 실험하고 또 이 수확이 다 돼가 실험하고 농가들은 2중고, 3중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터진 피해는 사과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사과가 커지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껍질이 터져 발생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최근 비가 자주 내렸다 보니 곳곳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이상기후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소 피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비가 오면서 과실내로 그 수분이 이제 유입이 될 경우 갑자기 유입되는 그 수분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찢어지는 이런 열과 현상이. 하지만 이 열매 터짐 현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열매 터짐 현상이 이상기후로 인한 것인 만큼 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산 다 잘 만들어서 수확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가감하게 여기에 대한 풍수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탄저병 영향으로 올봄 착과율이 감소한 데다 수확기에 열매 터진 피해까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특수선박 수주 지원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실적 개선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소형 조선소의 미래 먹거리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항 인근 한 계류장. 해양경찰의 여당 구조정과 방제선, 해양환경정화선 등이 정박해 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용도를 가진 중소형 특수선박입니다. 척박한 해양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수선박은 기자재의 안전성과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특수선박을 제작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조선소다 보니
설계 검증부터 제품 평가를 위한 자체 시설과 연구 장비가 부족해 신규 시장 진입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중소조선소를 위한 특수선박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지 3년 만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조선업체들이 원하는 국제 기준의 특수선박 부품과 기자재 개발, 성능 검증 등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최첨단이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기업 쪽에서 발전을 하면 그게 수출하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신기술이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창원시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현재 70% 수준인 특수선박 부품 국산화율을 5년 안에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특수선박 사업이 1,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약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여기는 작지만 굉장히 고부가치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대되리라 봅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 그리고 연구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고요. 한편 중소조선연구소 특수선박지원센터는 앞으로 특수선박 기술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 등 지원 분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길과 공원, 또 공간을 확충하는 해피 챌린지 사업이 그 일환입니다. 당감 개금권의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4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 백양가족공원은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운 곳에 건강과 또 교육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그런 동네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날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창원지검 청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공천 대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천만 원을 명 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당시 공천 대가성으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시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 씨는 민간인 신분인데도 사측의 입장만 대변해 허위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 방법 개선과 조례 개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조례 개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고성을 시작으로 오는 6일 거제와 통영, 하동까지 18개 시군을 찾아 조례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의 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이를 제의에 붙여야 합니다. 4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천선터널 인근 김해에서 창원 방향 도로를 달리던 4.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트럭 앞쪽에서 시작된 불이 적재된 나무더미와 톱밥 등으로 번지면서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도로 한 차선을 통제하고 굴착기로 쏟아진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김해시는 한때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차량은 우회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4일 오후 부산 에이펙하우스에서 2024 부산 세계도시 브랜드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박형준 시장도 직접 연사로 나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지수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대 행사로 동서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토크쇼와 초청 강연이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5년 동안 1,40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비전으로 한 제1차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반려동물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의 26개 추진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대학 동물병원을 건립하는 등 기반시설을 24개에서 40개로 확충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려동물 산업 육성 협의회를 운영해 맞춤형 수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5회 대한민국 다향축전이 지난 주말 동안 마산 만날공원과 마산대학교, 창원 향교 등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는 지난 1일 한중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 전국 차문화 경연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다향축전으로 한국 차문화 산업을 알리고 새로운 차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